안녕하세요, 원장님. 네, 또 한 주가 갔습니다. 오늘은 앞전에 상무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을 제가 인스파이어에서 직접 실습을 통해서 원장님들과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어, 그 얼마 전 저희가 진행한 그 커뮤니케이션 데이에서 인스파이어 실습을 너무 빨리 해서 따라할 수가 없어요라고 말씀하셨던 원장님이 계셔요. 그래서 오늘은 조금 제가 천천히 진행을 해보려고 하고 있고요. 원장님들께서도 물론 경험이 많으신 원장님들께서는 괜찮으시겠지만 조금 경험이 아직 많지 않아요라고 하는 원장님들께서는 제 마우스 포인트를 잘 따라서 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이슈를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는 전화 소리를 스트리밍해서 보청기로 들을 때 주위의 소음이 너무 커서 이걸 어떻게 조절할 수 없을까요? 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면은 인스파이어를 한번 또 보겠습니다. 어떻게 해결을 하면 좋을까? 우선 인스파이어에서 메모리를 이렇게 자동 전화로 설정을 하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우선 양의 착용을 할 때 자동 전화로 설정을 하게 되면 전화가 서로 통신을 하면서 전화를 왼쪽으로 받지만 오른쪽에서도 같이 소리를 들을 수 있거나 전화를 왼쪽에서 받지만 오른쪽으로도 소리를 넘겨줘서 양쪽으로 전화 통화를 할 수 있게끔 해줄 수 있는 그런 메모리 기능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전화를 받을 때 주변의 소리가 너무 시끄러워요 하는 경우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 자동 전화, 오른쪽으로 전화를 받을 거고요. 왼쪽 옵셋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쪽 부분을 몇 dB를 감소를 해줄 거냐라는 거를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0으로 하게 되면 완전히 소리가 옵셋되는 거고요. 마이너스 6dB 또 마이너스 40dB 이렇게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이용하시면 주변 소음 상관없이 전화 통화를 하실 수가 있고요. 저희가 지난주에 했던 그 핸드폰 스트리밍에서도 전화를 받을 때 마이크로폰에 대한 음량을 감쇄하거나 또는 아예 뮤트시키는 방법도 있었어요.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을 고려해 보셔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이슈 한번 보겠습니다. 데이터 로그에 대한 부분인데요. 고객이 보청기를 어떻게 사용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데이터를 다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한번 인스파이어 넘겨줘 보세요. 데이터 로그에 보시면 하루에 보청기를 몇 시간 사용하는지, 또 스트리밍, 음악이라든가 전화라든가 이런 스트리밍을 얼마나 하는지, 또 메모리별로 어떻게 보청기를 사용하는지, 그리고 고객이 노출된 소음 환경이 어느 정도 빈도로 노출이 되는지 이렇게 전체 보청기 사용 환경을 분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오셔서 뭔가 불편한 부분을 말씀을 했고 센터 원장님들께서 오늘부터는 이렇게 보청기를 사용하세요 라고 안내를 드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부터 사용한 데이터를 보고 싶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이 데이터 로그를 재설정을 해주셔야 되는데 재설정해주는 부분이 이 위쪽에 있어요. 여기 글씨가 좀 잘려 있죠? 네. 데이터 로그 재설정 이 부분을 눌러서 얘를 클릭하시게 되면 이제 오늘부터 지금 이 순간부터 사용하는 보청기의 사용 내용들이 이 안에서 다 날짜별로 정리가 되면서 분석이 됩니다. 그래서 고객이 다음번에 오셨을 때 원장님께서 설명해 주신 방법대로 보청기를 잘 사용을 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번에 세 번째 이슈 한번 보겠습니다. 세 번째 이슈는 메모리를 사용하는 고객인 경우에 메모리가 소리가 너무 작아요 라고 했을 때 일반으로 사용하는 첫 번째 메모리에 소리를 올렸어요. 그러면 두 번째, 세 번째 소리도 올려야 되거든요. 너무 번거롭단 말이죠. 이런 경우에 첫 번째 일반 모드의 소리를 올렸을 때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모든 메모리들의 소리도 같이 올려줄 수 있는 그런 기능이거든요. 그 기능을 쓸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인스파이어 보시면 여기 보시면 클립 같은 게 하나 있어요. 네, 이걸 클릭을 하면 이렇게 모든 메모리에 클립이 생기면서 링크가 됩니다. 그래서 앞쪽에 1번 일반
메모리에서 소리를 올리게 되면 이 뒤쪽에 있는 메모리들도 자동으로 따라 옮겨지게 돼요. 그런데 만약에 나는 어떤 특정한 메모리만 따라 올리고 싶어요 라고 하는 경우에는 여기 메모리 탭에서 추가 구성 옵션으로 들어가시고요. 원하는 링크를 걸기를 원하는 그 메모리에 체크를 하시면 그 체크된 메모리에만 링크가 걸려서 체크된 메모리에만 소리가 올라가거나 같이 따라서 내려갈 수 있게 됩니다. 다음 네 번째 이슈를 한번 보겠습니다. 네 번째 이슈는 메모리에 대한 인디케이터 사용에 대한 거예요. 아마 대부분 원장님들께서 메모리에 대한 인디케이터를 그냥 설정한 대로만 사용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용하는 고객의 환경에 맞게끔 메모리 이름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인스파이어 보여주세요. 네. 인디케이터로 가시고요. 메모리 클릭하시면 메모리 1번 활성화되어 있는 메모리 3번, 메모리 4번에 대해서 각각의 이름을 바꾸고 싶어요. 기본으로 세팅되어 있는 건 일반 식당 이런데 식당보다는 뭐 부엌 이런 것도 되고요. 이렇게 소리가 바뀝니다. 그리고 또 원하는 대로 고객이 어떤 환경에서 사용하고 어떤 소리를 잘 인지하는지, 어떤 메모리였을 때 잘 알아듣는지 이런 것들을 조금 원장님들께서 고심하셔서 메모리의 이름을 바꿔주실 수 있다는 거. 이거 활용해 보시면 굉장히 좋으실 것 같습니다. 다음 이슈 5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는 어떤 특정한 환경에서 어떤 소리를 듣는 데 대한 어려움이거든요. 지금 이슈 5번 같은 경우는 직업적으로 자동차 엔진 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저희 보청기가 워낙 좋으니까 이런 기계 소음들을 다 잡아서 줄여주죠. 그러다 보니까 엔진에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소리로 판별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죠. 그런데 사실 이런 엔진 소리, 기계 소리들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는 굉장히 성가신 소리잖아요. 그래서 기본으로는 소음 감소를 좀 더 강화시키고 이런 특정한 환경에서 쓸 수 있도록 메모리를 하나를 만드시고 메모리에서 소음들이 감소되는 걸 전부 풀어놓으시면 되시거든요. 인스파이어 넘겨주세요. 퀵피팅에서 한번 볼게요. 이 일반하고 똑같은 그 소리를 2번 메모리에다가 만드시면 되세요. 그래서 여기 1번 소리를 2번 메모리로 복사를 할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똑같은 소리가 만들어집니다. 좀 시간이 걸리죠? 저희가 이거 실시간으로 하는 거여서 조금 딜레이가 되는 거는 원장님들께서 양해 좀 해주시고요. 지금 일반 첫 번째 메모리가 똑같이 2번으로 지금 복사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에서 음향 관리로 들어가서 지금 소음 관리들이 다 강화가 돼 있잖아요. 기계 소음 꺼주시면 되세요. 이렇게 꺼주시고 뭐 또 경우에 따라서 뭐 필요한 소음 감소되어 있는 부분들을 다 풀어주시고 내가 자동차 엔진 소리를 들어야 된다라고 했을 경우에만 2번 메모리로 가서 사용을 하시면 되거든요. 이렇게 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또 여기에 추가적으로 방향성 모드가 지원이 되는 RIC나 BT 같은 경우에는 이 어음 관리 아래쪽에 방향성 모드가 활성화가 됩니다. 지금 제가 연결한 보청기는 리뷰 엣지 AI 2400 충전식 커스텀 보청기예요. 그래서 방향성 모드가 지원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밑에 활성화가 되어 있지 않은데요. RIC 타입, BT 타입에는 방향성 모드가 있고 저희가 보청기를 원장님들께 출고해 드릴 때 자동 방향성 모드로 세팅을 해서 보통 출고를 해드리고 있어요. 자동 방향성 모드로 세팅을 해드리게 되면 열악한 소음 환경 속에서 말소리의 어음 용료도를 좀 향상시켜주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기계 소음들이 다 줄어들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자동 방향성에서 전 방향성, 옴니 딜렉셔널리티로 바꿔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번째 이슈 한번 보겠습니다. TV 스트리머를 쓰는데 옆에서 하는 가족의 말소리가 잘 안 들려요. TV 소리는 굉장히 잘 들리겠죠.
리비오의 그 TV 스트리머 기능이 상당히 좋습니다. 저 원장님들께서도 많이 좋아해 주시는데요. 이렇게 TV 스트리머를 쓰는 경우에 마이크의 소리를 감쇄시키거나 또는 꺼놓게 되면 마이크는 작동이 안 되고 블루투스로 전송이 되는 TV 소리만 들어오기 때문에 주위에서 나는 소리를 들을 수가 없어요.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여기 액세서리 탭으로 가셔서 스트리밍 시에 보청기 마이크에 대한 부분을 조절해 주시면 되세요. 아마 주위의 소리가 안 들려요 라고 했었다면 마이크가 꺼져 있을 거고요. 옆에 있는 와이프 또는 아이들의 소리를 듣고 싶어요. 누가 오는 소리를 듣고 싶어요 라고 했을 경우에는 마이크를 켜게 되면 피팅된 상태 그대로 소리를 듣게 되고요. 근데 이렇게 켜놓게 되면 또 외부 소리 때문에 TV 소리가 방해를 받을 수도 있죠. 그래서 마이크 감쇄를 하면 약 50% 정도 소리가 줄어듭니다. 이 부분은 보청기 모델마다 조금 달라요. 그 뮤즈에서는 뭐 마이너스 3dB, 마이너스 6dB, 마이너스 9dB 이렇게 표시를 할 수가 있고요. 리뷰어에서는 끄거나 50% 감쇄를 하거나 켜거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렇게 스트리밍 시에 보청기 마이크로폰에 대한 조절은 스라이브 앱에서도 같이 조절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다음 마지막 7번째 이슈를 한번 보겠습니다. 네, 보청기가 잘 사용했는데 갑자기 한쪽이 작아진 것 같아요 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뭔가 보청기를 잘 아는 사람이 점검을 해주면 금방 해결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대부분의 이제 어르신들이 또는 또 센터 원장님들께서 이거 뭐를 손봐야 되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 아주 쉽게 보청기를 진단할 수 있는 탭이 인스파이어에 있죠. 인스파이어 넘겨주시면은요. 네, 여기 고객 도구로 들어가시면 이렇게 자가 진단, 원격 프로그래밍, 또 하이 메뉴로 자동 넘어짐 알림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자가 진단을 실행해 보시면 되시는데요. 자가 진단을 실행하실 때 주의하셔야 될 사항 2가지가 있어요. 한 가지는 주변이 조용해야 됩니다. 저희가 피드백 제거할 때도 주변이 조용해야 되잖아요. 주변이 조용하고 두 번째, 보청기를 평평한 곳에 리시버를 위쪽으로 향하게 놓으셔야 되세요. RIC나 또는 저희 커스텀 보청기 다 마찬가지로 리시버가 위쪽으로 오게 올려놓은 다음에 테스트를 누르면 삐 하는 굉장히 큰 음이 발생이 돼요. 이 소리를 통해서 마이크, 리시버, 앰프에 대한 성능을 판별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리시버나 마이크에 빨간색 느낌표가 떴어요. 그럼 뭔가 이상이 있는 거거든요. 센터에서 쉽게 점검할 수 있는 방법은 리시버 쪽에 귀지 방지망이나 귀지 방지 스프링을 한번 교체하고 또 현미경이나 그 안쪽에 있는 귀지를 청소할 수 있는 그런 센터에서는 현미경으로 리시버 안쪽에 있는 귀지도 좀 제거해 주시고 다시 한번 테스트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이크도 마찬가지예요. 원장님들께서 보통 보청기 점검해 주세요. 그러면 리시버 쪽만 주로 많이 점검을 해주시는데 마이크 쪽에서도 이물질이 끼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크 쪽에 이물질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신 다음에 다시 한번 테스트를 해서 이상이 없으시면 고객 그냥 착용하고 가셔도 되시고요. 이상이 있으시면 저희 쪽으로 보내주시면 되시고 또 고객께서 직접 집에서 자가 진단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인스파이어 상에서 자가 진단 테스트를 진행을 하게 되면 스라이브 앱에서도 고객이 직접 해보실 수 있기 때문에 스라이브 앱 활용을 많이 해주시면 굉장히 좀 수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오늘 제가 설명드릴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늘 원장님들께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으로 다음 주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청해 주신 원장님들 감사합니다.